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실내,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인 응암동 옛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단이 구성된 데 이어서 옛 등기소 부지 매입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목삼동 스마트 도시 재생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양천구는 1년간 12억여 원을 투입해 분리수거 로봇,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했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에서는 58년 전통 노포 맛집이 가득한 불광동 연서시장 상인들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실내,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307명입니다. 올해 들어 월요일 기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2,092명으로 하루 평균 298.9명이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80여 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확진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20대 확진자 비율이 2주 전 21.7%에서 지난주에는 30.2%로 10%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중이용시설, 실내 체육시설, 카페, 음식점 등에서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선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실내,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 음주가 금지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연장됩니다. 특히 20대, 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음식점, 주점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사를 강화하기 위해 마포 홍익문화공원, 강남역 한티글린공원 등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정부의 새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 연장했지만 여전히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 정부는 이번 주 수요일 밤 10시 영업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거리두기를 수도권에 적용할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은평 등기소 이전 부지를 매입하면서 주민 수건 사업인 응암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은평구는 지난달 28일 서부지방법원과 은평 등기소 이전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작년 11월 법원 행정처가 매각을 승인한 이후 서부지방법원과 협의를 거쳐 매입 대금 10년 분할 납부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는 이번 달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구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건립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 목삼동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온 목삼동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주민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목삼동 도시재생을 위해 사업비 12억 5천만 원이 투입됐는데요. 양천구는 목삼동에 스마트 횡단보도와 자원 회수 로봇, 스마트 도서관 등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결식 우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을 7천여 곳에서 9만여 곳으로 늘린 데 이어 7월부터 결식 아동 급식 단가를 7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내 결식 우려 아동은 3만 1천여 명으로 아동 급식 카드와 지역 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 중입니다. 인상된 급식 지원 단가는 해당 급식 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됩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 완화를 올해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 원으로 옥탑방이나 고시원, 쪽방촌 거주다, 고독사 위험가구, 또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기준은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네, 은평구 연서시장 상인들을 만나볼 텐데요. 손성희 기자가 안내합니다. 온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맛있는 먹거리로 배고픔을 달래고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만드는 거죠. 소주 한 잔에 고단함을 털어내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하러 왔죠. 58년 전통 노포의 자부심이 가득한 곳. 제가 여기서 55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을 딱 알아요. 저희 시장이 역세권이 좋고 시장의 규모가 좀 크고 또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 상인들이 좀 밝습니다. 배불러도 들리게 된다는 어묵집. 순식간에 어묵 하나가 완성됩니다. 처음 할 땐 누구나 다 어렵죠. 다 손가락도 아프고 덥고 마음대로 안 되고 모양도 안 나오고 하다 보면 다 늘죠. 뭐 시간 다 지나가면은. 만들기가 무섭게 팔리다 보니 이렇게 만드는 어묵이 하루에 수백 개. 200~300개는 만들겠죠. 주말에는 더 만들고. 이곳에선 입맛대로 떡볶이를 골라 먹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맛을 못 잊어 단골이 된 손님이 많습니다. 연서시장은 일단은 이제 물건이 다 싱싱해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재고라는 게 없어 다들.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먼 데서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묵집을 지나 취재진의 눈길을 끈 곳은 두부가게. 몽글몽글 두부가 참 예쁘다 싶었는데 부부 사장을 닮아서였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를 이어받았다는데요. 올해로 21년째 되고 있어요. 저희 가게는 제가 한 지는 11년째 되고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셨고요. 10년 정도 하셨고요. 느리지만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두부가 말 그대로 슬로우 푸드거든요. 천천히 만들수록 맛이 좋아져요. 빨리 만들면 저는 편한데 그런 두부는 만들기는 편하지만 부드럽지가 않아서 맛이 좀 덜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조금 천천히 하게 돼요. 신경을 더 쓰게 되고요. 연서시장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는 순댓국집 할머니를 찾아가 봤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 입맛대로 재료를 넣는다는데요. 제가 여기서 55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을 딱 알아요. 이빨 없는 사람들은 연한 것만 넣고 치아가 좋으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내장도 넣어서 해드리고 기 같은 것도 다 넣어서 다 해드리기 때문에 다 맛있다고 그러셔요. 맛있어 또 왔다는 말 한마디에 23세 시집아 순대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장사하던 서름은 추억이 됐습니다. 머리에 만들어갖고 이고 와서 그거를 갖다 여기 개천가에, 거기가 개천이잖아요. 여기 연신내. 거기 가에다 이거 불 하도 연탄불에다 이거 다라이 하나 넣고 팔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구청에서 나오면은 그것도 또 가지고 오면은 개천에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물기도 많이 울고 서른 꼴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지만 지금은 연서시장의 명물은 누가 뭐래도 바로 여기입니다. 연서시장에서 가장 늦게 문을 열고 닫는 곳. 시장 안쪽 한가운데 자리 잡은 식당가입니다. 이 생긴 지가 50년 됐어. 그러면 여기가 연신내 명물시장이죠. 여기. 시장 안에 여기 빼놓으면 안 되지. 싱싱한 해산물이나 매콤한 찜안주에 막걸리 한 잔. 이곳은 이른바 북한산 등산객들의 성지가 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등산 갔다 내려오시고 중년분들이 많이 오시고 젊은 분들도 요즘 많이 들어오셔요. 여기는 이제 워낙에 이제 단골 손님들이니까 옛날에 다 한 동네에서 살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추억을 못 잊어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셔요.
옛날에 엄마 따라 시장 다니면서 먹던 생각, 그런 생각하면서도 많이들 오시죠. 옛 추억이 생각나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즐거운 마음에 정성을 듬뿍 연서시장 노포를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에게 연서시장에는 참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올라와 갖고 연서시장을 와 갖고 여기서 그 인생 저희 식구들 다 벌어먹이고. 저에게 연서시장은 제 삶의 터전인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좀 더 소중해지고요. 이 터전에서 제 행복을 만들어가는 만큼 꾸준히 잘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장이라는 연서시장이라는 공간이요. 고향 같고 내 삶의 터전인 이곳. 언제 찾아가도 그 자리에 오래오래.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은평구 불광동 연서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